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포항에서 전해드립니다. 꽃샘 추위는 3월의 첫날인 오늘까지 이어진 뒤 내일부터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에는 포항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면서 봄 기온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날씨에 민비경 캐스터입니다. 네, 3일절인 오늘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옷차림 어제보다도 더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울진과 경주 영하 5도, 포항 영하 3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에는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5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현재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오늘 바다 날씨는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영하 3도, 경주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7도, 울진과 경주 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 많다가 낮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 한낮에는 울릉도 1도, 독도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먼바다에서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금요일에는 포항의 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울진의 한 석회석 광산에서 지진을 방불케 한 붕괴 사고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는데요. 눈이 녹은 마을 뒷산에 올라가 확인해보니 축구장 서너 개를 합친 것보다 큰 함몰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김기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3일 새벽 6시 주민들이 규모 3, 4의 지진을 느꼈다는 울진군 매화면 남수산을 올라가 봤습니다. 멀쩡하던 산이 움푹 꺼져 있습니다. 산 정상부에는 3m 가까이 함몰이 발생해 있습니다. 균열은 산 능선을 따라 남북으로 크게 세 곳으로 나 있습니다. 취재진이 안전한 지역에서만 겨우 1시간 정도 확인한 것이어서 균열은 더 있을 수 있습니다. 빗물이 스며들기 좋은 조건이어서 산 아래쪽 삼계리 주민들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산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밑에 주민 300여 명은 지금 대피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주민 대피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긴급 대책회의에서 광업권자인 한진계열의 한국공항과 임대업자 격인 조강권자는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 채광 중단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발생돼서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피해를 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도 더 이상 말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1984년부터 30년 이상 석회석을 캐냈으면 충분하다며 이제는 폐쇄하라고 요구했지만 허가권자인 산업부와 경상북도 관계자들도 뚜렷한 대책 없이 얼버무렸습니다. 전문가를 대동한 자체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안전하다고 판단할 때 작업하는 걸로 이야기됐습니다. 해군도 레이더 기지 100m 앞에 균열이 발생했다며 군사시설에까지 허가가 난 경위를 따졌습니다. 국회의원과 군수, 지방의원은 물론 허가기관 공무원까지 모두 회의에 참석했지만 누구 하나 주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대책은 내놓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영덕과 영양을 잇는 창수령에 터널을 뚫는 공사가 내년에 착공됩니다. 경상북도는 292억 원을 들여 이 구간의 지방도 918호선 2,420m 가운데 1,260m는 선형 개량 공사를 하고 나머지 1,160m 구간에는 터널 2개를 뚫어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창수령은 영덕군과 영양군을 연결하는 해발 700m의 고갯길로 커브길이 많고 겨울에 눈이 오면 상습적으로 통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경북 도청이 북부권으로 이전하면서 포항과 안동을 잇는 최단 도로인 31번과 35번 국도의 조기 확장을 요구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에 따르면 31번과 35번 국도는 오는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왕복 4차로로 확장한다는 계획이지만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일부 구간은 실시 설계조차 시작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현재 고속도로를 이용한 포항과 도청 신청사 간 거리는 160km로 최단 구간인 31번과 35번 국도의 선형 개량과 확장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포항공항의 여객기 재취항을 촉구하는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정부와 항공사를 상대로 재취항하도록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성훈 기자입니다. 포항공항의 여객기 재취항을 위해 포항시 의회까지 가세했습니다. 결의문을 통해 정부와 포항시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도 재취항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항공사의 재취항 약속을 토대로 1,300억 원을 들여 공항 활주로 공사를 마친 만큼 항공사도 책임이 있다며 압박하고 나선 겁니다. 활주로 공사로 인해서 공사를 중단한 동안에만 하고 그다음에 대형 항공사들이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지난 10일부터 포항상공회의소는 여객기 재취항 촉구를 위한 10만 명 서명 운동에 들어가 지금까지 8만 명 이상이 서명했습니다. 포항시와 경상북도 지역구 국회의원도 국토교통부와 항공사 대표를 직접 만나 재취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특히 항공사의 적자 운영에 대비해 포항시는 10억 원의 재정 지원을 약속하는 등 항공사와 긴밀한 협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국내 노선, 특히 내륙 노선은 대부분 적자 누적이 심하고 포항은 KTX 개통으로 채산성이 더욱 낮아졌다며 재취항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포항공항은 3월 말 활주로 재포장 공사가 끝나 여객기 재취항 여부를 늦어도 3월 초순까지는 결정해야 정상적인 공항 운영이 가능합니다. 열흘 남짓 남았는데 포항시와 경상북도 그리고 지역 정치권의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포스코는 어제 이란 철강사인 PKP사와 연산 160만 톤 규모의 일관 제철소를 건설하는 합의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투자 금액은 16억 달러이며 포스코는 파이넥스 공법과 압축 연속주조 아변설비 공정을 결합한 모델을 이전하고 전체 투자비의 8%를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포스코에너지와 포스코건설도 한국전력 PKP와 함께 500메가와트 규모의 부생가스 발전소 건설과 담수화 사업도 추진합니다. 포스코가 한국철강협회와 함께 철강제 원산지 표기와 부적합 철강제 유통 근절에 나섰습니다. 포스코는 지난 2008년부터 품질검사 증명서의 위변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난해부터 철강협회와 스마트폰으로 철강 제품의 원산지와 검사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QR코드 인증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또 부적합 철강제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건설산업기본법 등 3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기로 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162개 공사 현장을 점검한 결과 43개 현장에서 불량 자재가 적발됐습니다. 기온이 오르면서 입맛을 돋우는 봄 미나리가 출하되기 시작했는데요. 연중 따뜻한 온천물로 재배한 포항 온천 미나리가 소비자들을 찾아갈 채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하우스 안이 미나리 손질로 바쁩니다. 논에서 수확한 미나리를 한번 다듬은 뒤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기를 반복하면 청정 미나리로 상품화됩니다. 일명 온천 미나리입니다. 인근의 지하 180m에서 뽑아올린 따뜻한 온천수를 먹고 자라 다른 지역보다 일주일 정도 출하도 빠르고 그만큼 부드러워 식감도 좋습니다. 원래는 기온차가 심해가지고 맛과 향이 억수로 부드럽고 먹기에 참 좋습니다. 온천 미나리 출하 시기는 2월 중순부터 한 달여 정도로 가격은 500g 한 단에 5,000원으로 농한기 수입으로는 제법 짭짤합니다. 이 마을에서는 지난 2012년 처음 온천 미나리를 재배한 뒤 지금은 11,000여 제곱미터에서 한 해 8천여만 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신광 온천 미나리는 고소득 작목이라 우리 포항시에서는 새소득 작목 개발 차원에서 미나리 단지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국에서 드문 온천 미나리가 농가 수익은 물론 농한기 일손 활용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매출 1억 원 이상의 억대 농가가 소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매출 1억 원 이상 농가가 전체 농가의 2.9%인 45,900여 가구로 지난해에 비해 0.2%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15.6%로 경기도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업종별로는 축산이 38%, 채소 27% 등의 순이었습니다. 경상북도는 최근 보육정책위원회를 열고 도내 어린이집 보육료를 소폭 인상해 내년 2월까지 1년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만 0살에서 2살은 정부 지원 시설과 민간 어린이집, 가정 어린이집 모두 3%씩 인상했고 민간 어린이집의 만 3살에서 5살 사이는 지난해 물가 상승률과 비슷한 2,000원씩 올렸습니다. 가정 어린이집의 만 3살에서 5살 사이 보육료는 동결됐습니다. 경상북도는 어린이집이 줄고 보육 아동 수가 감소한 것을 고려해 다른 지역보다 낮게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새해 들어서도 대구, 경북의 제조업 경기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세계 경기 악화로 지역 경제가 당분간 침체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 조사 결과 올 들어 2달 동안 제조업 생산이 지난해 4, 4분기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스마트폰 수요가 줄면서 생산이 급감했고 자동차 부품의 생산은 브라질 같은 신흥국의 성장세가 둔화된 데다 중국에서 완성차가 적게 팔려 감소했습니다. 섬유의 경우 산업용은 늘었지만 의류용 섬유 소비가 부진해 지난해 말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는 제조업의 생산 감소 추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당분간 부진 지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것은 일단 수출 부진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국내 내수 경기 영향도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출의 경우 새해 들어 성적표가 더욱 나빴습니다. 지난해 4, 4분기 대구 경북 수출은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 20%가량 줄었는데 올 들어서는 2달 동안 20% 이상 줄어 감소폭이 더 커졌습니다. 자동차 부품과 휴대폰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다행히 향후 수출 감소세는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디스플레이와 철강은 당분간 개선이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지난해 구미 지역 휴대폰 수출이 급감한 것과 관련해 삼성의 베트남 현지 공장 설립이 영향을 미쳤는지 조사했더니 생산 품목이 달라 연관성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 지역 자체의 해외 직접 투자는 경북 지역 수출에 별다른 영향이 없었습니다. 한국은행은 특히 경북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무선통신 중심에서 벗어나 제조업 품목을 다양화하고 수출 대상국도 다변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한국은행 포항본부가 집계한 1월 경북 동해안적 어음 부도율은 0.11%로 전달에 비해 0.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는 부도난 포항 설림병원의 어음이 대부분 정리됐고 경주 지역 금속제품 제조업체의 부도액도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하루 평균 어음 부도 금액도 2,700만 원으로 전달에 비해 1억 2,800만 원이 줄었습니다. 교육부가 2016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하자 지역대학들도 신규 선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전문대학을 고등직업교육 중심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해 특성화 역량을 갖춘 전문대 10개를 선정해 모두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4월 초까지 신청서를 접수한 뒤 공정한 평가를 거쳐 6월 초에 결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총선 선거구 획정에서 경북도청 이전과 주민 생활권을 고려해 안동과 예천 선거구를 통합해달라는 경북 북부권의 호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지만 그들의 지역 대표성은 여전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리고 지역 대표성은 주민 생활권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안동과 예천은 경북도청 신도시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안동 예천의 선거구 통합은 신도시와 안동 예천의 공동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경북 북부권 주민들이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도청 이전과 생활권을 고려해달라고 호소한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은 이렇게 무거운 호소를 아주 가볍게 인식했습니다. 안동에서는 안동 예천 통합을 일부 후보의 선거 전략으로 인식한 정치권의 몰상식에 화가 났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지도자들의 의사, 대단히 실망스러운 거죠. 이제 더 이상 안동 예천이 도청 소재지일 수 없습니다. 안동시 풍천면 갈전리가 안동시 영역에 속하는 도청 소재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상주에서는 지역 대표성이 없는데 국회의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격한 반응도 나왔습니다. 시민의 우선이죠. 선거가 먼저가 아닙니다. 우리 시민을 무시한 선거고 이런 선거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일부 시민들은 이 선거 보이콧도 하자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정치는 대의와 명분을 앞세운 권력투쟁입니다. 대의와 명분이 없다면 득실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이번 획정에선 정치권의 득실도 분명치 않습니다. 명분을 잃든 실리를 잃든 그건 정치권의 몫이지만 이런 황당한 정치판에서 유권자들은 정말로 소중한 지역의 대표성과 선택권을 잃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지난해 경북 도내 시군 중 포항에서 학교 폭력이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경북에서는 602명의 초중고등학생이 학교 폭력으로 입건됐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159명으로 전체 26.4%를 차지했고 이어 경주가 84명, 구미 72명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도내에서 검거한 외국인 범죄자가 2014년 851명에서 지난해 1,561명으로 83.4%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도내 등록 외국인은 4만 9천여 명으로 체류 외국인이 계속 늘어남에 따라 경찰은 외국인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지난해 2월 국제범죄수사대를 만든 뒤 지방청과 경주, 경산에 전담팀을 운영 중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추진하는 할매의 날이 교육부의 인성교육 5개년 종합계획에 반영됐습니다. 교육부는 관련법 제정으로 올해 처음 인성교육 종합계획을 마련하면서 화목한 가족 발굴 시상, 조부모에게 편지 쓰기 등 경북도의 할매의 날을 활동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대구 경북교육청이 조부모 학교 방문의 날을 운영하기로 하는 등 할매의 날이 시도교육청 인성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죽음의 조로 분류된 H조 팀들이 첫 경기부터 만만치 않은 실력을 드러내 조별리그 예선이 더욱 흥미진진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초 최강 전력으로 평가되던 광저우는 홈에서 포항과 비기며 승점 확보에 실패했고 일본 우라와는 안방에서 시드니를 2대0으로 완파하며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포항 스틸러스는 내일 포항에서 일본 우라와를 상대로 예선 2차전을 치르는데 우라와가 이미 첫 승을 수확한 상황이어서 승리가 절실합니다. 네, 3일절인 오늘 공기가 무척 차갑습니다. 옷차림 어제보다도 더 든든하게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울진과 경주 영하 5도, 포항 영하 3도로 어제 아침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낮에는요, 어제보다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 5도 안팎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현재 약하게 눈이 내리고 있는데요. 낮에는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한편 오늘 바다 날씨는 좋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물결이 최고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를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경북 동해안 지역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겠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은 포항 영하 3도, 경주 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은 포항 7도, 울진과 경주 5도가 되겠습니다.
울릉도 독도에서는 구름 많다가 낮에는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 영하 4도, 독도 영하 2도, 한낮에는 울릉도 1도, 독도 2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먼바다에서는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물결은 2에서 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기온이 쑥쑥 오르면서 금요일에는 포항의 낮 기온 17도가 예상됩니다. 다만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는 조심해 주셔야겠습니다. 토요일에는 봄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